이 전시 제가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대단합니다. 직접 다녀온 후기와 함께 꼭 봐야 할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톡. 안녕하세요. 그림톡입니다. 드디어 화제의 서도 전시 다녀왔습니다. 서도 하면 알록달록하고 투명한 천으로 만든 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떤 작품을 하는 작가인지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전시를 직접 보고 나오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집, 매일 눌렀던 전등 스위치, 아무 생각 없이 잡았던 문 손잡이, 이미 떠나온 장소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너무 익숙해서 평소에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들을 서도 작가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마지막을 다 보고 나오니까요. 되게 식상하지만 결국 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랑.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서도 개인전 직접 다녀온 후기와 함께 꼭 봐야 할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첫 번째 전시 개요, 두 번째 작가 소개, 세 번째 작품 소개, 네 번째 관람 팁 순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시 개요입니다. 이번 서도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내년도인 2027년 2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립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하 1층 3, 4, 5 전시실을 보고 2층 MMCA 스튜디오까지 올라가셔야 하는데요. 초기작부터 드로잉, 조각, 영상, 대형 설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500여 점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처음 공개되는 초기 작업과 약 200점에 이르는 드로잉도 볼 수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으로 만든 집을 모아놓은 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도라는 작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출발점부터 30여 년 동안 작가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됐는지를 따라가는 전시에 가깝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작품이 정말 많아서 조금 복잡하다고 느꼈는데요. 다 보고 나오니까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공간, 시간, 인간인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보시면 이번 전시가 훨씬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도호는 어떤 작가인가? 서도 작가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집과 공간을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먼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미술가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해양 생물학자를 꿈꿨다고 하는데 수학 때문에 그 꿈을 접고 미술대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한 뒤에요. 미국으로 건너가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회화를,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는 조각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화에서 시작해서 회화, 조각 설치, 그리고 공간으로 작업 영역을 계속 확장한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서도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을 보낸 서울 성북동의 한옥입니다. 아버지는 한국 현대 수묵화를 대표하는 화가 서세옥 작가님이고요. 서세옥 작가님이 대목장 베이안과 함께 지은 이 한옥에서 서도 작가님이 성장했습니다. 이 집은 훗날 서도 작품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고 살면서 서도 작가님에게 집은 고정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기억과 함께 이동하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은 집을 떠났는데 기억 속에서는 그 집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에는 또 한 변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아버지가 된 이유인데요. 원래 작가님의 스튜디오는 혼자 작업하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었는데 두 딸과는 그 공간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딸과 점토로 만든 상상의 세계 아트랜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작가님에게 내가 어디에서 살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다면 자녀들이 생긴 이후에는 점점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작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전시 마지막 2층 MMC의 스튜디오에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밌게도 이번 전시는 전시실 밖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 전시실 입구에 이제 대기줄이 생기는데요. 그 대기줄에 시드뱅크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종자은행이죠.
어린 시절의 드로잉 때부터 학생 때 작업과 초기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작가님을 만든 아이디어의 씨앗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작가님이 성장했던 성북동 한옥의 대문을 재현한 자군문, 이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안과 밖을 나누면서 동시에 연결하는 문처럼 서도우님의 작업에는 한국과 미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질감이 확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 전시실에서는요, 약 200점의 드로잉이 펼쳐집니다. 작가님에게 드로잉은 단순히 작품을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를 끄적이는 스케치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독립된 작품입니다. 특히 실을 이용한 작품들은 평면인데도 거의 입체처럼 보이는데요. 이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번 전시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아실 수가 있는데,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죠. 어떤 부분은 선명한데 어떤 것은 흐리고 서로 다른 시간의 기억이 뒤섞이기도 하는데요. 이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을 서도 작가님은 꽉 붙들고 아주 집념 있게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러빙 러빙 서울집입니다. 사 전시실로 가시게 되면요, 바로 이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작업입니다. 멀리서 보면 실제 한옥이 표면이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까이에서 가서 보시면 바로 한지 종이입니다. 서도우 작가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성북동 한옥에 한지를 붙이고 그 위를 흑연으로 계속 문질러서 집의 표면을 하나하나 떠냈습니다. 기둥, 문, 창호, 벽, 집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까지 모두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품 옆에 있는 제작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작품 자체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이 작품들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작품을 보니까요, 감탄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걸 진짜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지를 집에 붙이고요, 그 위를 계속 문지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지는 비바람을 맞고 목재의 색까지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집에서 떼어냅니다. 작가는 한지를 떼어내는 순간에 마치 건물이 자기 피부를 벗는 것처럼 느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굉장히 좋은데요. 문지른다 라는 뜻의 러빙과 사랑한다는 뜻의 러빙, 발음이 비슷하죠. 계속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가 어느 공간, 그 공간을 사랑하고 어루만지는 행위처럼 작가님이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전시실로 가기 위해서 복도에 나오면요, 공간에 시간이 남는다, 러빙 러빙 뉴욕집이 나오게 됩니다. 서도가 뉴욕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집이자 작업실인데요. 오랫동안 살았던 이 공간을 떠나게 되면서 작가는 집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듯 집 전체의 흔적을 종이로 떠냅니다. 5 전시실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작품이 나옵니다. 알록달록하고 반투명한 천으로 만든 집입니다. 완벽한 집, 런던, 오시엄, 뉴욕, 베를린, 프로비던스, 서울. 작가가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던 여러 도시의 공간을 한 곳에 겹쳐 놓았는데요. 여기서 큰 집 자체보다 디테일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우리가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이 사람들, 관객들도 하나의 작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정말 멋졌는데요. 특히 이것들 세세하게 보시면요, 전등 스위치, 콘센트, 문손잡이, 자물쇠, 배관 보시면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라고 할 만큼 친숙합니다. 서도우 작가님이 이것들을 이렇게 작업하시게 된 것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을 때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라고 느껴서 문손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줄자로 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공간을 아주 다른 방법으로 느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줄자로 재어가면서 또 이것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하는데요.
서로 겹치고 변하고 어떤 부분은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불완전한 여러 기억이 포개져서 이 공간들을 만든다는 것,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시를 보다 보면 다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도 작가님이 199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서울과 뉴욕처럼 멀리 떨어진 두 도시를 하나의 다리로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건축가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둥지들인데요. 영어 제목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네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전시실을 나오고 난 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작가가 거쳐온 여러 장소의 둥지들이 하나의 긴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밖에서 사진 찍으실 뿐더러 가능하시면 안에서도 직접 천천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이 반투명하기 때문에 안과 밖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작품함을 걸어가면 다른 공간도 함께 비추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몸에서 옷으로, 옷에서 집으로, 집에서 도시로 공간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도 작가님에게 집은 더 이상의 땅이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기억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인간으로. 서도 작가님은 집을 만드는 작가라고 보면 절반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야기는 인간과 공동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가님은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얼굴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반복했는데요. 가까이 가면 한 명 한 명 다른 사람이지만 멀리서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것들이 바닥에서는 훨씬 직접적으로 보이는데요. 유리판 아래에 두 팔을 들고 바닥을 떠받들고 있는 작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18만 개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작지만 수많은 개인이 모여 결국 하나의 사회를 지탱하게 되는데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서도 작가님이 초기부터 계속 던져온 질문을 이곳에서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5 전시실까지 보고 모두 다 봤다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2층에 MMCA 스튜디오는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공간이 이번 전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정리해 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는데요. 지하 전시실에서는 거대한 집과 도시, 개인과 공동체를 이야기했다면 2층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사적이고 가까운 관계로 돌아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가 된 이후 서도 작가님의 작업 안으로 두 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MMC의 스튜디오에 올라가시면 거대한 집 대신 작은 옷과 주머니, 가족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딸이 신었던 스타킹, 그리고 아이들의 옷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물건인데요. 작가님은 아이들이 정말 빨리 자라나는데 어느 순간 작년에 입었던 옷이 작아지고 신었던 양말이나 스타킹에 그 아이들의 몸과 크기와 체치가 담아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타임 포켓이라는 작품도 만드시는데요. 오랫동안 사람이 사용한 사물에는 시간과 기억, 삶의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이에요. 타임 포켓 보시면 이 주머니 안에 딸들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넣으면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이 작품들에서 서도 작가님의 시간이 꽉 잘 담겨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사랑의 기억 작품입니다. 이 작품까지 보고 저는 좀 확실해졌습니다. 결국 사랑이구나. 서도 작가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코트 안쪽에 가족들의 옷에서 가져온 주머니들을 달고 그 안에 가족과 관련된 추억의 물건들을 넣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머니도 하나의 작은 집인데요. 주머니가 작은 집이 되고 옷은 몸을 감싸는 집이 되고요. 결국 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는데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가 어렵고 개념적인 작품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살았던 집,
버리지 못하는 작은 물건, 잊고 싶지 않은 시간, 우리한테도 다 있는 것처럼 저는 이번 전시를 보고 나서 서도 작가님을 단순히 집을 만드는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했던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기억 너무 불완전하죠? 정확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서도 작가님은 그 불완전한 기억을 종이로 문지르고 천으로 꿰매고 실로 그리고 영상으로 기록해서 다시 우리 눈앞에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기억하고 그 안에 흘러간 시간을 기록하고 결국 그 공간을 함께했던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사랑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다녀와서 알게 된 관람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각오하고 가세요. 사람 반, 물 반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지금 다른 전시들도 함께 열리고 있어서 관람 가시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리플렛이 있습니다. 그 리플렛에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품 수도 많고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작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리플렛 앞에 있는 작품들 위치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MMCA 스튜디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전시실이라고 끝난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MMCA 스튜디오를 보고 나서 이번 전시가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의 기억, 레코드 협업, 바로 이 영상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미니어처 사이즈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 굉장히 멋있습니다. 몸을 숙여서 작품과 눈높이를 맞춰보시면 훨씬 더 작품 보시기에 좋을 거고요. 작은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더 잘 살아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전시장 밖의 작품도 놓치지 마세요. 입구에 대기줄에 있었던 시드뱅크 꼭 보시고요. 또 그 입구 쪽에 미술관 중정 쪽에 서도 작가님의 조각, 카르마도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전시장 안 작품들만 보고 나가면 의외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번 오디오 가이드 무료이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이 오디오 가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 챙기시고요. 배우 박보검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굿즈인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굿즈 종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비누가 있는데요. 9월 1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예매입니다. 서도 전시는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다음 주 관람분이 일주일 단위로 열립니다. 인기가 많아서 금방 빨리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에서도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전시라 현장표는 상황에 따라 많이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 서도전 추천해 드리면서 시간 충분히 잡고 드로잉 작품도 천천히 보고 오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전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 더 많은 전시 이야기 그림톡